자, 오늘 소송경매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옛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소송경매는 낙찰을 받고 해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이 반, 해결이 반이에요. 그러면 제가 먼저 시간에는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던 걸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 오늘은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에 설명을 드린 건데, 저도 처음부터 이걸 누가 공부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갖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많은 것을 해보다 보니까 경험이 생겨갖고 조금 몇 가지 좀 제대로 잘 된 거를 샘플로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것은 무슨 저한테다가 무슨 학점을 받으려고 강의 듣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수경매라는 걸 갖고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보자, 이런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니까 목적 자체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수경매는 낙찰을 받아놓고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해결하는 방법을 갖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무슨 옛날 얘기나 영화 보는 거나 이런 식으로 강의 다 듣고 날 때야, 오늘 강의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법은 결코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거는 저도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낙찰을 받고 해결하면서 협정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소송으로 해결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주 이건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판사님이 재판을 하시려면 모든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그러면 모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그런 법이 있는 줄 모르고 다른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님이 너 법을 잘못 골랐다, 그 법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법 갖고 해야 되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판단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얘기한 법 가지고 내 얘기가 맞냐 틀리냐만 보지, 너 이런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을 갖고 주장하면 안 되고 이 법 갖고 주장해야 되고 가르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법은 내가 찾아서 설득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부동산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주택을 하나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5억짜리를 4억에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으러 갔으니까, 잔금 대출은 보통 70%로 해주니까 5억짜리를 4억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4, 7이 28에서 2억 8천 정도는 대출해 주는 게 맞죠. 근데 은행에서 이렇게 보더니 이거 1억 2천밖에 대출을 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방이 4개네요. 방이 몇 개? 4개네요. 방 빼기를 해야 됩니다. 2,500만 원씩 4개가 있기 때문에 1억을 빼야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설정보다 후순위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할 때 우선해서 배당해 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출해 주는 은행에서 담보를 잡았지 않습니까? 잡고 난 다음에 후순위로 누가 들어와서 그 방에 내가 전입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부터 우선해서 배당을 주다 보니까 은행에서 자기 돈을 다 받아가지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방을 4개가 하나 2,500씩이니까 4개니까 최대한도 내가 설정을 해놔도 1억 정도는 선순위로 먼저 나가니까 1억을 빼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고,
대출을 할 때도 그렇게 해서 대출을 해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 사장님께서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 들어갔는데 그것이 경매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을 했어도 내가 돈이 2,500만 원 받을 게 있으니까 2,500만 원을 배당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면은 판사님이 법에 의해서 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왔지만은 너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들어와서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배당 주마 하고 얘기하는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 사장님 배당 요구를 안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판사님이 다 보더니 아니 넌 돈도 없는 애가 2,500만 원밖에 없는 애가 배당 요구 안 하면 너 돈 다 내려고 하는데 너 왜 배당 요구 안 하니? 내가 배당해놨으니까 너 가져가라 하는 판사님이 있어요? 없죠? 즉 다시 말하면 자기 밖에서는 자기가 챙길 줄 알고 그 법에 의해서 요구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내가 법에 대한 공부를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한테 맡기?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병이 났으면 내가 병을 고치는 거를 공부를 해야 돼? 의사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법을 다 공부를 해야 돼?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야 돼? 그런 식의 마찬가지로 법은 결코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는 어떤 때는 보면 참 진짜 저거 한마디 하고 돈을 저렇게 버는구나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보면 진짜 억울한 걸 찾아가지고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면만 바라보고 변호사는 다 도둑놈이다, 변호사는 다 좋은 거다 이렇게 한 면만 보고 얘기하지 말자는 전부 다를 놓고 판단하다 보면 변호사도 영업 행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쉽게 그냥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억울함을 다 찾아주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지 OX 논리로 그냥 판단하면 제일 안 된다.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여기서 보면 토지 지분 매각인데 토지 지분 4분의 3 매각입니다. 이게 여기에 건물은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등기부등본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 이 경매가 진행된 것이 아버지가 이 집에서 사시면서 여기에 농지에 같이 집을 지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농협에서 한 500여만 원을 신용대출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갑자기 경매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대출해준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건물은 등기부등본이 없거든요. 건축물 관장이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땅만 상속자들에다가 대위 상속을 시켰어요. 거기 보면 딸이 1명이고 아들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4명이다 똑같이 상속을 시켜놓고 상속자들한테다가 이 농협에서 너희들 아버지가 준 재산 상속을 받았는데 재산만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빚도 상속을 받아야지. 그리고 강제로 상속을 시켜놓고 빚 갚아라 하고 상속자들한테 얘기했더니 4명 중에서 3명은 빚을 안 갚고 하나들은 빚을 갚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만 4분의 3이 경매로 나왔고 건물은 법정시장권이 있는 거에 4분의 3입니다. 우리가 특수경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지분 매각,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그 다음에 법정상권 있는 건물 또는 없는 건물 매각 제외, 이런 것을 우리가 특수경매로 취급을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합친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건물은 법정상권 있는 건물이 있고, 두 번째는 4분의 3 지분 매각입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특수경매를 제가 보면 지분, 그 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 법정상권, 도로,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이런 것 네 개 중에서 두 개가 이 물건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가 나오는데, 제가 보면 감정 가격이 얼마로 나왔죠? 4,40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인데? 294평인데. 부여도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도로변 옆에 붙어 있으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가는 건 기본입니다. 보통 20만 원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여에 낙찰 받은 거, 지금 그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낙찰 받아서 공투를 한 것이 있는데, 지금 그 건물 주인한테다가 20만 원씩에 우리가 팔고 있거든요. 그냥 20만 원 달라고 얘기하면 20만 원은 거래 가격이니까 그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하는 가격이 20만 원 정도면 맞습니다. 그러면 294평이라면 얼른 그냥 300평 치고 20만 원이라면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감정 가격이 얼마에 시작했죠? 4,400에 시작했는데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1,8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전 잊어먹지도 않아요. 2014년도면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제가 10년 전에 이 특수경매를 강의를 하고 공동투자를 하는 거를 제가 모집을 해서 했는데, 내가 공동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 내가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건을 골라주면은 회장, 부회장, 자기네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이거 괜찮은데 같이 투자합시다 해갖고 한 20명이 모여서 이 교수가 이번에 골라준 물건 투자할 사람 그럼 4명, 5명이 골라갖고 자기네들이 입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뒤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법인은 재법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름으로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법인 이름으로 들어가게끔 되면은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걸로 제가 만들어서 하던 그때예요. 근데 이때 저한테 오셨던 분들이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아름아름해서 하게끔 돼서 이렇게 그 제가 카페를 운영해서 카페에서 특수경매 토지 개발해갖고 등록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의 등록하신 분들이 아파트를 투자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도 한 분 오신 분이 저한테 얘기해. 교수님, 오시기 전에요, 제가 작년에요, 아파트에 14개를 입찰 들어갔는데요,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승진이라서 하나 질렀더니 낙찰은 받았는데요, 돈은 안 되더라고요. 질러서 받았더니 돈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경매시장 끝났다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여기가 알게 돼서 지금 온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경험이 최소한도 한 3, 4년 있으신 분들 중에서 옮겨오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 분이 왔길래 조금 빨리 왔어. 이제 빨리 왔길래 내가 이걸 골라주고 입찰 들어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가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자, 지분이죠? 법정상권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특수경매를 많이 해보지 않으니까 좀 찝찝해갖고 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라고 하려니까 싫다고 말은 못하겠고 자기는 들어가기 싫고 그런 분위기가 막 돼 있는데 회장님이 들어오신 거야. 이렇게 보더니, 나고 이렇게 보더니, 아니, 그거 좀 들어가. 그랬더니, 이러다 보니까 내 얼굴 한번 보고 그 사람 얼굴 한번 보더니 그 회장님이 딱이 회장签名이 있으니까 무슨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교수님이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돈은 제가 댈게요. 돈은 제가 댈 테니까 그냥 들어가고 그 대신에 돈은 내가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나서서 해결할 줄 모르니까 이 교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조건 하에 돈은 내가 될 테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러더라고. 좋다.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거는 그 회장님이 돈을 대고 해결은 낙찰받을 때부터 모든 해결을 다 할 때까지 제가 해결한 겁니다. 그 약속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근데 그분은 이 다세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 다세대를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다세대를 하는 100여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경매로 다 낙찰받은 건데, 그러니까 IMF 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세대 경매 나오는 거를 가지고 한 100채를 낙찰받아서 법인으로 낙찰받아서 그거를 직원을 두고 그걸 관리하고 세를 받아갖고 하는 거를 업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들어갔다가 이득으로 떨어지고 나면은 제 사업에 김이 새고 절대 제가 우리 직원한테 시킬 때는 먼저 가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해서 제가 찍은 부동산은 이등으로 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먼저 가격으로 좀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은 권리 분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설명했더니 그냥 무조건 돈 된다 그러고 먼저 가격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 얘기인데,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특수 경매가 아닌 일반 경매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수 경매를 가지고 질르는 건 바보예요. 특수 경매인데 나 질렀다 그러면 나 바보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특수 경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해, 낙찰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부동산을 사놓으면은 시간만 지나면 올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감정가 비슷한 가격에 사놔도 1, 2년 지나면 올라갔어요.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걸 사서 문제를 풀어서 현재 가격으로 판다는 얘기지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투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법 자체가 애초에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저보고 질러라 그래서 질렀습니다. 얼마로 질렀죠? 2200짜리를 2315만 원에 질렀더니 단독응찰입니다. 낙찰을 받고 제가 바로 옥산면 사무소를 가서 이게 지목이 전이 있지 않습니까? 전, 답, 대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두 필지, 전과 답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니까 제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농지증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4일 후에 오십시오. 그러길래 제가 저 서울에서 왔는데요. 죄송하지만 한 3일만, 하루만 땡겨서 농지증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지금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인데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래요? 그럼 알았습니다. 지금 현장 같이 나가봅시다. 나 따라오세요.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고 나가면서 날 보고 따라오라 해서 현장을 먼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를 받고 나면 담당자가 그 다음날 현장을 가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서류를 농지증을 해서 올려서 결제를 받으면 4일째에 아침에 오든지 저녁에 아무 때나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일이 걸린다. 하루는 뭐 하는 날? 가보는 날. 접수하고 하루는 가보는 날. 그 다음 날은 뭐 하는 날? 결제 올리는 날. 그 다음에 오면 결제가 끝나고 나면 아무 때나 줄 수 있는 날. 그러니까 내가 접수한 날서부터 주는 날까지가 4일이 걸리는 겁니다. 뭐. 자, 이 물건이 요 보면 4분의 1인데 요 김중덕이 빼놓고 여기 나온 거고 이 건축물 과정이 있는 겁니다. 법정시장권이 있는 건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집이 여기 집이 있고 여기는 집이 없고
전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집이 있는 거 그 대지니까 이건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이거를 이렇게 가서 보더니 여기는 보면은 그 철함석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 퇴비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이렇게 보더니 아무 문제 없네요. 제가 그 내일 결제 올려놓을 테니까 모레 아무 때나 와서 찾아가지고 저 없어도 그냥 농지증 달라 그러면 됩니다. 했고 했는데 그 농지 담당자가 현장을 같이 가보자 해서 왔는데 여기 집이 있죠. 집 여기 앞에 화물차 한 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런 특수 경매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채무자 소유로 아무도 없죠. 근데 이런 집에 만약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는 건물은 매각 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건물에 사는 사람을 내가 인도 명령으로 내보내요, 못 내보내요? 못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건물 주인을 상대로 지료를 내놓아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경매에서 이런 건물이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주자가 있으면 못 내보내는 겁니다. 제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거주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천하고 했는데 면사무소 농지증 담당자가 현장을 다시 가보자 가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화물차가 있어. 거주자가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 거주자가 누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농지증 해결하고 다시 왔습니다. 여기 이 집에 다시 와서 누가 있나 싶어갖고 대문을 여기 앞에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막 두드렸더니 안에서 어떤 분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문 안 잠겼으니까 밀고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들어갔더니 요쪽에는 창고인데 요쪽 위쪽으로는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그 이제 텐마루가 요만큼 하나 있고 미닫이 문인데 미닫이 문 열는데 이렇게 봤더니 추워서 이제 전기 난로를 하나 놓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있으면서 날 쳐다보더니 어떻게 왔어? 그러더라고. 웬 영감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영감님 여기 왜 계세요? 내가 봤더니 안 계시던데 언제부터 여기 와 계세요? 그랬더니 나 원래 여기부터 살고 있었어. 안 보여 여기서부터 살아야 내가 먼저 쪄하면 내가 와 계셨었는데 그랬더니 먼저 쬐. 내가 몸이 아파서 보건소를 갔더니 폐렴에 걸렸다가 입원하라 그래서 입원했었어. 한 일주일 열흘. 그랬다가 다 낫다고 그래서 그저께 왔어. 나 원래 여기서부터 살고 있었어. 근데 자네는 웬일이야? 저요? 이 집과 땅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뭐? 낙찰받았다고? 예, 나가셔야 돼요. 아니야,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여기 건물 주인하고 30만 원 주고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한 사람이야. 나 못 나가. 내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서 머리가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나가야 돼요. 나가? 나 못 나가. 내가 틀림없이 그 사람하고 나 죽을 때까지 살아도 괜찮다고 계약했어. 그 사람 어디 사는 사람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디냐면 오산이죠. 여기 오산. 오산에 사는 사람이야. 오산이요? 그 사람 전화번호 가르쳐주세요. 못 가르쳐줘. 하여튼 난 그 사람하고 계약했으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상속을 시켰는데 상속에 여기 누구가 있죠?
김순애, 김중덕, 김중환, 김중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4분의 1, 이 사람 4분의 1, 이분의 4분의 1은 4분의 3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김중덕이라는 사람은 그 농협에서 돈을 내라는 걸 자기는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3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있죠? 보면 건축물 관장 있죠? 김양 누구라고 있는데 이게 보면 이 강제로 상속시키기 전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정 상권 있는 건물 매각 제외에 4분의 3만 낙찰을 받은 겁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다가 나가야 된다고 소리를 질러놓고 올라오면서 저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법정 상권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을 때는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얘기하면은 사람은 살고 않는 그 집에 보면 나 법정 상권에 있어. 지려줄게. 아니 자기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집에 지료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정 상권이 있어도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법정 상권 없는 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왜? 지료를 준다고 주장해봐야 법정 상권 주장해봐야 자기한테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득이 없는 걸 갖고 주장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자가 생겼죠. 거주가 생겼잖아요. 예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걱정이 돼가지고 모든 책임은 제가 다 지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거주가 돼갖고 여기 보시면 65년, 74년, 64년, 67년이죠. 그럼 여기 오산에 사는 사람이 64년생이면 이 사람이 제일 큰 형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고 여기 막내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이 빈집을 빌려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올라오면서 이게 오산시 골동 해갖고 여기에 은하 빌라 104호를 찾으러 갔습니다. 갔어요. 올라오면서 농지증 해결하고 하면서 그때 내가 도착했을 때가 한 3시 반? 오산에 도착해서 3시 반쯤 돼갖고 문을 두드렸더니 그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제 차 뒤에 테이프 이렇게 넓은 거 있죠? 그거. 그 다음에 A4 용지로 본 건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갖고 다녀요. 가서 낙찰 받았는데 사람이 없으면 가서 테이프로 문 앞에다 붙여놓고 오면은 대부분 연락이 옵니다. 이때만 해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젊어가지고 씩씩하게 그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터놓고 다 다니고 다 했었는데 요새는 좀 하기가 귀찮아지더라고. 하여튼 붙여놓고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제가 양천구 중앙로에 있는 거는 그 사지를 못했죠. 4분의 3만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4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거를 내가 맞아 사야지 제3자한테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산시에 가서 아무도 없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제가 갔던 걸 어디로 갔냐면 양천구로 여기를 향해서 갔습니다. 올라오는데 길도 막히고 하다 보니까 저녁 한 7시, 6시 반 한 7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봤더니 아까 오산시에 있던 분이야. 그분이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술을 엉클하게 한 잔 드시고 하시는 목소리로 수암리 낙찰 받은 사람이랍니까? 예. 낙찰 받았으면
가져가면 될 거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술 한잔 드시고. 저는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형으로서 하는데 건물은 낙찰 못 받고 땅만 낙찰 받았다고 했을 때 4분의 3만 낙찰 받았다고 했을 때 자기가 법정상권이 있다 뭐다 주장하고 거기 살고 있는 거 다 있다고 해서 낙찰자한테다가 대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협상을 할 당사자가 이 경매 사건에서 얼만큼 있는지를 제일 처음에 한 2, 3분 안에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핵심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죠. 땅만 낙찰 받았는데도 건물까지 다 낙찰 받았다고. 딱 던졌더니 그 여자가 거기 이상하네. 건물은 우리 건데 건물을 어떻게 낙찰 받았지? 하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 경매 흐름을 아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 한마디로 저도 다 낙찰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다 낙찰 받았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받았으면 가져가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뭐야?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은 이 부동산이 뭐가 얼마큼 어떤 식으로 낙찰됐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법정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건물은 매각 제인드가 됐는지 4분의 3만 받았는지 이걸 모르시는 분이고 관심도 없는 분이야. 낙찰 받았으면 가져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내가 다행이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여기에 있는 김중덕이만 상대하면 되겠지 않겠는가. 김중덕이만. 그래갖고 이제 어디 가면 양천구 여기 중앙로 앞에까지 갔습니다. 이게 신월동 무강빌라 앞에까지 갔는데 갔더니 한 7시 반, 8시가 돼갖고 껌껌해지는데 껌껌한 집에 가서 밤에 내가 문 두드리면 경찰에 신고해요? 문 열어줘.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가 찾아가지 않고 이렇게 찾아가서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외모가 여전히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한 분 모시고 갔던 여자분한테다가 부탁을 했죠. 제가 지금 들어가서 여기를 찾아가서 김중덕이를 만나서 우리가 4분의 3의 낙찰을 받은 사람이다. 4분의 1을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만 물어보고 서로 팔든지 말든지 전화번호만 알아갖고 나와주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하마. 알았습니다. 하고 가고 저는 차 안에서 한 4, 50분을 혼자서 기다렸습니다. 골목에다 차를 세워놓고. 한 4, 50분 지나고 났더니 안에 들어갔던 여자분이 나오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제가 문을 뚫었더니 그 어떤 남자분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더래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옥산면 수암리에 있는 땅을 4분의 3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조금 집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쁜 여자가 와서 집 안에 들어오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니까 그 남자가 들어오래 나가래. 들어오라는 거지. 들어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 들어갔더니 마침 저녁을 먹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저녁을 먹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렸다가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해갖고 소파에 앉아서 이제 기다렸더니 한 10여 분 후에 저녁을 다 먹고 두 부부가 같이 와서
자, 얘기해 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소파에 앉아서 옥산면 수암리에 있는 땅을 4분의 3을 낙찰을 받았다. 지금 보면 김중덕 사장님께서 4분의 1을 갖고 있는데 4분의 1을 혹시 파실 건지요? 만약에 파신다 그러면은 제가 살 마음이 있고 가격은 나중에 정하고 전화번호만 오늘 서로 주고받아서 나중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도록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판다 산다고 얘기하기도 전에 그 부인이 예, 그 땅 우리 필요 없어요. 팔 거예요. 자,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누구 집 일이죠? 시집 일이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여기 형제들이 같이 갖고 있었는데 같은 형제들은 돈 한 개도 안 냈고 이 아들만 돈을 냈죠. 그러면 얼뚱 생각해 보면은 이 여자는 부인은 시집의 일인데 시집의 자기 남편의 형을 보고 뭐라 그러죠? 시숙? 그 다음에 그보다 자기 남편보다 누이는 누구죠? 신우. 시숙, 신우가 자기가 사는 데에 도와줬던 사람이야? 여태까지 방해를 했던 사람이야? 돈을 도와줄 사람이야? 뜯어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 그 부동산에 형제들끼리 같이 갖고 있어서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얽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가 먼저 나서 네, 그거 우리 필요하니까 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여자분이 그렇다면은 전화번호를 좀 하나 적어주시고 우리도 전화번호 하나 적어드리고 전화번호 하나 적어주십시오. 해갖고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받고 나오려고 현관에서 신을 신는데 부인이 잠깐 우리 남편은요 이 일을 하러 들어가는 경우에는 핸드폰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고 전화번호를 하나 더 적어주면서 그 여자분이 하나는 남편 전화번호, 하나는 부인 전화번호를 적어준 거예요. 나로서는 그 땅을 판단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애쓴 여자가 누구죠? 내 부탁을 들어주고 애쓴 여자가 누구야? 같이 지금 저기서 계약하고 봐주신 저분입니다. 처음에 옛날에는 제가 낙찰 받으면 그 현장에 가서 누구 거주하고 있나를 보기로 해서 많이 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물어봐라 이렇게 해라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전입자는 있는데 서류상으로 전입자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대항력을 상승 걸 할 것 같으니까 땅을 우리가 낙찰 받았는데 집을 낙찰 받았는데 한번 보러 왔는데 지금 괜찮하고 여자가 들어가면은 거기 집이 낙찰 받은 거 보러 왔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사장님 외에 거주하시는 분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 우리 말고는 거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야? 전입자가 있어도 위장임차이냐? 그거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것까지 다 하면서 옛날에는 경매를 했었어요. 지금은 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안 했는데 초짜리 지금은 특수경매 워낙에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 많이 알지만 초창기엔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 하면서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와서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그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우리 김희주 이사가 전사가 교수님 저기 어디 뭐 장애인협회 회장이라고요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 좀 해달래요. 나한테다가 장애인협회에서 나한테다가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번호 난도 출근을 하니까 전화를 달라고 그러는데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나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뭔 소리지?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이러더구만요. 당신이 옥산면 수암리에 있는 그 집 낙찰 받았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이동규라는 분인데 그 이동규라는 분을 저희 장애인협회 제가 좀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좀 보호를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이 경매로 당했다고 해서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 정말 아무데도 오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그분 내보낼 때 어디 이사비용 좀 쓸 수 있게끔 조금 도와주시면서 내보내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전화했던 겁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 전화를 안 했어도 오면서 저 사람 내보내려면은 300을 갖고 해결해야 되나 500을 갖고 해결해야 되나 100만 원 갖고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냥은 못 내보낸다는 거는 알고 있죠. 말은 나가야 됩니다. 안 나면은 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할 겁니다 하고 거짓말은 시켰지만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낙찰받지 않은 사람이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제가 어떻게 내보냅니까? 땅만 낙찰받은 사람인데. 이럴 수는 있죠.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해서 나가자고 지료를 달라서 지료를 안 주면은 건물을 대체 집행할 거여서 판결문을 받아갖고 건물을 쓰지 못하게끔 안고 거기에 철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안에 있는 짐을 다 바깥에 끄집어내고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는 있죠.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그는 협상 안 될 때 맨 마지막 방법이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그러기 전에 내가 몇백만 원 줘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은 했었고 이제 저로서는 새로 해야 될 일이 현재 4분의 1 지분을 다시 사야 되다 보니까 한 2, 3일 있다가 제가 전화를 했죠. 옥산면 수암리에 있는 땅을 4분의 3을 산 사람인데 파신다고 했으니까 가격을 결정해야 되겠는데 우리 일주일 후에 다시 말하면 당신도 한 일주일 동안에 거기 있는 가격 다 알아보고 저도 그 근처 가격 다 알아보고 일주일 후에쯤에서 제가 저녁 한 7시쯤 돼서 그 집 근처에 가서 전화를 드릴 테니까 그때 거기서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예 그럽시다.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그 집 양천구 근처에 집에서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제가 어디 커피숍에 있으니까 만나십시다 했더니 한 2, 30분 후에 부인하고 남편이 같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커피숍에서 제가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것이 이겁니다. 저는 이 경매로 낙찰을 받고 이 근처가 20만 원 정도 간다는 건 알고서 또 공인중개사 도용을 받고서 다 알고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걸 알고 입찰에 들어간 사람이죠, 저는. 근데
제일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죠? 협상을 하기 전에 상대편이 얼만큼 알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공인중개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먼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자기가 공인중개를 하는데 팔다 못 팔으면 자기한테 오라 그래서 자기가 팔아준대요. 그러면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팔아줍니까?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오라 그래서 10분만 얘기해보면 자기 땅을 최근에 언제 가봤는지, 자기가 팔려고 하는 땅 가격이 얼마 가는지, 이런 거를 10분만 얘기해보면 다 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팔아주겠다 안 팔아주겠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격을 협상을 해서 그러면 그 땅을 팔겠으면 얼마에 팔아주겠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가격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가격을 결정해야 될 때 그 땅 주인이 자기가 팔 부동산 땅에 대해서 가격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을 살라고 협상을 하려고 갔죠. 갔으면 그 사람이 땅 가격을 얼마로 알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제일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우리가. 저희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누구하고도 협상도 할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는데, 협상을 하거나 거래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협상할 물건이나 협상할 거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그분한테다가 자, 이 부동산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얼마 갑니까? 하고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보십시오. 294만 원이 4,400이었으니까 한 15만 원 정도 쳤는데 294만 원을 지금 2,300에 샀으니까 제가 한 7만 원, 8만 원 꼴에 산 겁니다. 제가 그 온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김 사장님하고 협상을 하기 전에 이 동네 땅 가격을 알아봤더니 한 10여만 원 가더구만요. 근데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땅이 지분이 97평이니까 그냥 3평 더해서 100평으로 잡고 1,000만 원인데 제가 살려고 하면은 70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97평을 몇 평으로 친다고요? 100평을 친다. 현재 거래 가격이 얼마인데? 10만 원인데 100평을 치면 1,000만 원인데 내가 7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김중덕이라는 애가 내 말에 딱 걸려들인 거야. 아니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주시는 게 맞지 왜 700만 원을 주신다는 겁니까? 이 얘기하는 순간 너 가격 안 알아봤구나. 내가 10만 원인데 그랬으면 자기가 가격을 알아봤으면 무슨 말씀 얘기하십니까? 20만 원 가는 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10만 원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원래 20만 원 가는 자리니까. 그런데 내가 97평인데 100평을 잡고 3평 더 준다 이런 뜻입니다. 거래 가격이 10만 원이니까
천만 원인데 내가 7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얼른 아니 100평을 치고 10만 원이면 1000만 원 주시는 게 맞는데 700만 원 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속으로 나 아직 땅값 안 알아보고 갔구나. 그러면 이제 결정은 700만 원과 10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맞죠. 1000만 원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봤더니 거기에 영감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그러면 일반 매매로 거래를 하게끔 되면은 거기에 있는 영감님을 내보내 주신다면 제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있는 영감님을 내가 내보내야 된다면 내가 7만 원꼴에 샀으니까 경매 가격으로 내가 사고 거기 영감님을 내보내는 걸 내가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영감님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같이 와 있던 부인이 장한 목소리로 자기 남편한테다가 아니 그 영감이 아직도 있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형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둘이서 살짝 하는 건 나는 모르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1, 2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나는 1000만 원 아니면 못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내보내면서 내가 내보면서 1000만 원 달라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이미 그 부인은 자기 친정집 식구하고 그 부동산만 아니면 얽힐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은 남아있으면서 얽히죠. 시집일에 그렇게 부동산 갖고 시누이, 시숙 얽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아니 아무리 잘해줘도 시자만 들어가면은 일단은 싫잖아. 그러니까 나는 자신나게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거 낙찰 잘못 받았다고 후회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러면 저하고 법정에서 볼 수밖에 없죠. 왜? 나는 다 팔아서 나누자.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지료 내놔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 내놔라.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이상은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협상이 안 된다면은 그만 일어서야죠, 뭐. 했더니 다급한 것은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 700만 원이 막 들어오면 그 700만 원이 누구 게 돼? 남편이 가져가? 주인마님이 가져가? 700만 원 막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자기 시집 식구들하고 다 끊고 700만 원이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깨지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부인이 여보 그냥 팔어. 여보 그냥 팔어.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한 20, 30자 이렇게 했더니 저는 고향이고 그래서 사실은 팔기는 싫지만 집사람이 팔겠다고 하니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이 결정된 거잖아요. 그 700만 원이 이제 사기로 됐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700만 원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일시불로 하십시다. 그냥 계약서 쓰고 중도금 잔금 없고 일시불로 합시다. 그러자면은 서류가 다 완벽해야 되니까 제가 지정하는 법무사가 사장님한테 전화가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법무사가 사장님한테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거예요. 서류를 다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 찍어주면서 일시불로 등기 이전하면서 700만 원을 다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좋습니다요. 자, 그러면 조만간 법무사가 전화를 드릴 겁니다. 하고 제가 와서 우리 이제 아는 법무사한테다가 여기에 땅을 4분의 1 지분을 마저 사야 되는데 주인이 누구누구다. 얘기를 전화를 걸어서 어떤 서류를 갖고 오게끔 얘기하고 서류가 다 갖고 오면은 도장 찍으면서 잔금을 주려고 하니까 얘기를 좀 해봐 주십시오. 그랬고 며칠 날 그냥 약속을 하십시오. 서류가 다 되는 날 언제가 좋으냐 해서 약속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날 내가 700만 원 갖고 오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 날짜가 돼서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가서 이렇게 법무사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데 저는 이쪽에 앉아서 기다리고 저쪽에 이제 문이 있고 한 5분 기다렸더니 그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맞은편에 앉았고 오른쪽 끝에 이제 법무사가 와서 앉았고 그거 이제 앉은 자리에서 제가 서류 갖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절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서류를 법무사님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법무사를 준 거야. 그리고 저 법무사를 쳐다보고 돈 줘도 됩니까? 돈 줘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법무사가 서류 다 이렇게 보더니 이게 되네. 여기 계약서 쓰고 도장 찍으시고 도장 딱 찍고 다 하더니 다시 한번 다 확인하더니 돈 줘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내가 돈 주는 일만 남았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으로 이제 그때가 있던 그 현금으로 봉투에다가 700만 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표로 가져가지 않고 현금을 딱 가져갔습니다. 그래갖고 봉투를 딱 끝내놓고 이렇게 앉혀놓고 해놓고 아직 주진 않았습니다. 줘도 된다고 서류는 다 받았습니다. 딱 꺼내놓고 제가 얘기했죠. 사실은 그 땅에,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아버지가 법정유산권에 있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한 개도 꺼내지 않은 겁니다. 돈 줄 때 저는 그 땅에 마저 땅을 사는 이유는 그 땅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당신 아버지 이름으로 건축물 관상이 있습니다. 저는 건물은 필요 없습니다.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질 거니까. 하지만 만에 하나 당신이 왜 우리 아버지 건물을 허물었느냐고 나중에 나한테 따지게끔 되면은 제가 민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우리 계약서에 땅을 판다고 하는 것 중에서 여기다가 그 지상에 있는 건물도 매각에 파는 거에 동의한다는 걸 적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이 700만 원 주겠다 이거야. 그 사람은 올 때까지 아무 생각도 없고 거기에 건물만 낙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돈만 받으면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그 얘기하니까 잠깐 당황을 하더라고요. 당황을 하더니 한
1분 있다가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도 아들이고 4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전태의 권한은 4분의 1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4분의 1의 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넘겨준다는 거에 대한 건 각서를 쓸 수 있지만은 전부 다를 내 맘대로 넘겨준다는 얘기는 그거는 나한테 권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달라 하고 4분의 1, 그러니까 700만 원에 건물의 4분의 1이 포함한다는 것을 특약사항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형제들은 건물이 매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법정상으로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것만 받고도 말았습니다. 사실 안 받아도 되지만은 그 만약을 몰라서 제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건물을 철게끔 땅은 다 됐으니까 제가 우리 수강생이었던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중개사님 건물까지 다 해서 4분의 1 맞아 내가 다 샀습니다. 조금 뻥을 쳤죠. 그 4분의 1 사느라고. 왜? 경매 가격이 얼마인지 낙찰받는 걸 알으니까 파는 가격은 벌써 400평이면 8천만 원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는 가격이 3천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또 좀 깎아갖고 거래를 할 거니까 깎아야지 빨리빨리 팔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올라가고 돈 좀 많이 들었다고 이제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뭐 6천만 원이면 되겠냐고 그러길래 6천만 원이면 좋습니다. 6천만 원 입금 좋습니다. 그럼 팔아줄게. 그래서 나는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팔으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공인중개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왜요? 죄송하지만 저 그 집 못 팔아요. 왜요? 내가 가봤더니 어떤 영감님이 계시대요. 그 영감님 왜 왔냐 그래서 이 집 팔라고 내놨다고 했더니 나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자기 맘대로 난 죽어도 못 나가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뭐냐 팔 생각도 하지 말으라고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교수님 그 영감님 내보내기 전에는 그 집 못 팝니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연락하십시오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생각하니까 맞아 그때 그 영감이 있었지. 이제 또 영감 처리하러 가야 되겠구나. 만 원짜리로 50만 원을 봉투에다 3개를 담아가지고 만나러 갔습니다. 나가시오. 못 나가. 갈 데가 없어. 그래도 나가야 돼. 조금 세게 나가는 거죠. 못 나가. 알았어. 50만 원 줄게 하고 50만 원 봉투 하나 내놨습니다. 50만 원 현금. 얼마야? 50만 원. 아유, 50만 원 갖고 어딜 나가? 못 나가! 나가! 또 30분. 할 수 없이 50만 원짜리 하나 더 꺼냈습니다. 얼마 가져갔어요? 150만 원 가져갔지. 50만 원씩 3개. 나하고 150만 원 이상은 안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야. 그래가지고 100만 원 안 돼. 이제 나도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러면 법적으로 할 거야 하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50만 원 더 주는데 지금 이거 갖고도 안 된다 그러면 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 150만 원 가지면 얼마든지 당신 내보내. 거짓말 시키는 거죠. 마지막 150만 원이야. 갈래? 아니면 난 지금 일어나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150만 원 준다면 나가겠대. 알았어. 그럼 오케이. 나하고 계약서 쓰고 오늘 30만 원 줄 테니까 나갈 때 나한테 한 2, 3일 전에 연락을 하면은 나가는 거 보고서 내가 잔금 마저 줄게.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150만 원에 합의는 됐는데 뭐가 안 되냐면 그 사람은 오늘 150만 원을 다 줘야지 그때부터 그 돈을 가지고 나갈 자리를 알아본다는 얘기고 나는 계약금만 줄 테니까 나갈 때 나한테 연락을 하면 나가는 거 보고서 잔금 주겠다 이 얘기야. 근데 그거는 합의가 안 돼. 합의가 안 돼갖고 그냥 그 사람도 150만 원 주기 전에 절대 자기가 나가보는데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야. 나는 150만 원 주고 나 못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왔어.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처음에 낙찰 받은 사람이 자기는 돈만 내겠다 그러고 나보고 다 처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입찰 받을 때부터 다 팔 때까지 내가 직접 했던 거야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내가 머릿속에 계획해가고 다 했던 거야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 근데 그때가 이제 14년도죠. 14년도 몇 년 전에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육자회담이 뭔지 아세요? 육자회담. 내일 선거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예요. 잘 찍어, 잘 찍어, 막 찍지 말고. 네. 잘 생각해서 잘 찍어야 돼. 육자회담 몰라? 육자회담. 아세요? 육자회담? 아니, 남한에서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거야. 그렇지만 핵을 만들지 말아라. 근데 핵을 만들지 말으라고 해놓고 핵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육자회담은 북한에서 핵을 안 만들겠다고 하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보증을 쓰고 남한에서는 미국하고 일본이 보증을 쓰고 계약 당사자는 북한하고 남한이 하는 게 이게 육자회담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못 믿을 때 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어떤 생각했던 것이 누가 기억이 나냐면은 장애인협회 회장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분이 나한테다가 돈 내보낼 때쯤 도와주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장애인협회 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수암리 낙찰받은 사람인데 그 누구야 이동규하고 그런 얘기 있었다는 아무 소리 안 하고 회장님께서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길래 제가 회장님하고 좀 말씀을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십시오. 어디입니다. 하고 자기 장애인협회 회장인데 어디로 오라고 위치를 가르쳐줘서 제가 장애인협회 회장 찾아갔더니 장애인협회가 건물이 있고 그 바로 옆에 건물이 시각장애인협회가 있더만. 그러니까 큰 옆에 장애인협회 회장이 아니라 그 옆에 건물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이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건물 그분을 찾아서 시각장애인협회 회장한테 가서 회장한테 얘기했죠. 먼저 번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동규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서 150만 원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뭐 이동규 씨가 뭐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장애인협회 회장이 아니 150만이나 준비했다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금방 야 동규냐? 나 누구야? 너
여기 교수님이 너 돈 준다고 150만 원 준비했대. 너 어딨어? 말도 안 지금. 늦게 오면 교수님 바빠서 올라가신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와. 그러더니 날 보고 현장을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현장 간다고, 여기 살고 있는 이동규 씨를 만나러 간다고 나오면서 나갈 준비하라 그랬더니 금방 스타렉스가 한 대가 앞에 서는데 뭐라 그러죠? 요양보호사라나? 사회복지사 2명이, 한 명은 스타렉스 차를 갖고 오고 한 명은 시각장애인 협회 회장님을 안내를 해갖고 차에 태워주더라고. 그러면서 나를 보고 내 차 뒤 따라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따라가서 이 앞에다가 골목길에, 이 앞에다가 여기 길에다가 내 차는 뒤에 세우고 이 시각장애인 협회 스타렉스 앞에서 세워놓고 앞에 운전하고 있고 스타렉스를 운전을 서로 마주보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의자를. 그래서 맞은편에 복지사 앉고, 내가 그 복지사 맞은편에 앉고, 내 오른편에 회장이 앉고, 야 왔으니까 도착했으니까 나와!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동규 씨는 사회복지사 옆에 앉고, 나는 사회복지사 맞은편에 앉고, 내 옆에 시각장애인 옆에 앉은 거야. 앉았는데 내가 150만 원 현금을 딱 꺼내가지고 누구한테 준다면 사회복지사한테 준 겁니다. 사회복지사님 쉬어보십시오 했더니 사회복지사가 딱 쉬니까 150만 원입니다 하고 그 사회복지사가 회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150만 원 확인했으니까 들이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줘라 하는 걸 내가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해놓고, 제가 사실 거기 가기 전에 이걸 먼저 작성해 가지고 갔어요. 이거를 딱 써갖고 본인 합의인이 이동실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나가기로 합의한다. 보증인 시각장애인협회 김문수, 옥삼면 사회복지사 김현주. 내가 나가기 전에 여기다가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사가 시각장애인협회한테 딱 쓰고 읽어주더라고. 이거를 읽어주고 사인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사인하고, 내가 사회복지사한테도 내가 죄송하지만 같이 좀 사인해 주지 했더니 사회복지사도 같이 사인해 준 거야. 그리고 나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나가기로 했죠? 우리가 7월 30일 날 계약하면서 언제? 8월 30일이죠. 다 해놨습니다. 8월 30일 날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죠. 9월 30일 되니까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갈 줄 알았죠. 추석 때까지는 나가겠대. 추석 지나니까 안 나가? 안 나가죠. 그래서 내가 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한테다가 전화를 했죠. 회장님, 동규가 7월 30일 날 150만 원 받으면서 8월 30일 날 나가기로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근데 한 달만 연장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달 연장했고, 그 다음에 추석까지 연장해서 또 추석까지 연장하고, 또 지금까지 연장을 해줘서 4개월이나 더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지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이 동규가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전화 끊더라고요. 끊고 나서 일주일 있으니까 이동규 씨한테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나 나가는데 열쇠는 우편함에다 넣어놓고 나갈게. 이 집에 저기 열쇠가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이제 나가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전화를 했죠. 영감님 나갔다 그랬더니
그 공인중개사 깜짝 놀래요, 나한테. 교수님, 그 영감님 어떻게 내보냈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내긴 수백만 원 들었지. 와, 그래도 교수님이나 그거 내보내지 누가 그거 내보내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더니 가보니까 나가고 없거든. 나오니까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6천만 원, 이게 한 8천만 원짜리 되는 거를 시가보다 조금만 싸게 내놓으면 언제든지 팔려요. 6천만 원, 우리는 한 3천 원 1, 200밖에 안 들었으니까 6천만 원 판다 그러길래 내가 우리 이제 돈 됐던 회장님 보고 전화를 해갖고 등기 넘겨주면서 가서 돈 받아오십시오. 그랬더니 했어. 그래갖고 이제 다 끝이 났어. 끝이 나고 났더니 2달 만에 공인중개사가 또 전화 온 거야. 교수님, 왜요? 이거 산 사람이요. 여기다 집을 지려고 하는데요. 건축물 관리장이 여기 살아있네요. 이거 멸시 신고해 주세요. 하고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단을 못 치고 건물의 멸시 신고는 땅 주인이 해도 받아주는 겁니다. 지금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니까 땅 주인이 옥산면사무소에 가서 허물고 멸시 신고하면 받아줍니다. 땅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건물 주인이나 땅 주인이 하는 건데 건물 주인이 하지 않고 땅 주인이 해도 됩니다. 얘기를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여기에 건물 주택을 아주 새로 이쁘게 지어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가 그렇게 해서 애들이 끝이 난 사건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는 것을 옛날 얘기로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특수 경매는 낙찰을 받았을 때 해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이 다 만들어지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낙찰만 받아놓고 해결을 어떻게 할 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도 또 질러서 낙찰을 받아놓고 왜 돈이 안 되느냐고, 돈을 벌으면 자기가 잘한 거고 자기가 질러서 낙찰을 받고 해결 똑바로 못 해놓고선 네가 골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거 사례 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